네, 이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땅을 한번 보러 이렇게 왔습니다. 뭐 여기 땅 사러 왔냐? 아, 땅 사러 온 게 아니냐? 그냥 여행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자, 뭐 부동산 뭐 역사 이거는 나중에 강의를 하고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재테크적인 한번 개념에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고차 장사를 했지만 중고차는 부동산에 비하면 그냥 껌값이다라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그걸 느끼게 한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던가 1996년도인가 일단 시기적으로 1996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이제 상속을 절차를 봤는데, 아버지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빚을 안고 있었던 걸 그때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속과 부채를 갖다가 이제 한번 청산 가치를 내보니까 자산, 집이든지 아니면 이제 농사를 졌으니까 트럭타나 콤바인 같은 이런 시설물들이 있어요. 농사 짓는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중고로 다 팔고, 이제 땅하고 이제 빚 이걸 다 이제 이걸 해가지고 청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누나가 그걸 다 했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좀 20대 이제 한 초반인 어린 나이에서 잘 몰랐고, 그 당시에 이제 누나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전화를 해서 왔는데 하는 말이, 창원아, 너 이게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했는데 빚이 겁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농기계도 다 팔고, 트럭타, 저기 보이는 트럭타 있죠. 이제 트럭타나 콤바인, 이항기 같은 경웅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도 있어요. 꽤 가격이 나가는 시설물 다 거기 이런 시설물들을 다 팔고, 그리고 빚하고 이제 논이죠. 이제 논하고 집하고 이제 이거를 쌤 해보니까 오히려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았던 거예요.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데 조금 약간 많다고 했대요. 그 어떻게 할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어머니께서는 그냥 집까진 팔고 다 처분하고 딴 거는 그냥 땅만 남겨놓으라고, 쉽게 말하면 논이죠. 논만 남겨놓으라고. 논이 그 당시에 한 몇천 평, 10,000평까지는 아니고 꽤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정확한 이제 그 계산까지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근데 저도 이제 뭔지도 모르고 하고, 매달마다 이제 이자하고, 다행히 그때 아버지가 이제 이장님이라서 이제 이자가 싼,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자가 싼 그걸로 했기 때문에 이율이 쌌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96년도가 지나고 2010년이 지났나? 그리고 계속 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나중에 이게 우리가 월세를, 건물이나 이런 데 하면 월세를 받듯이 이런 농지 같은 데는 보통 논이잖아요. 보통 농지 같은 게는 한 필지가 1200평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필지, 한뱀이라고도 했는데, 한 필지를 1200평인데 1200평짜리 논에서 월세가 아니라 1년에 후불러게 되면 한 대략 그 당시에 저희 쪽은 땅이 좋아서 11가마니인가? 11가마니를 받아요. 돈으로 안 받고, 그때마다 쌀 시세가 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1200평짜리 땅을 갖다가 그 당시 11가마니를 받았던 걸로 기억나요. 왜냐면 이게 땅이 농사 짓기 좋고 좀 땅이 좋았어요. 다른 데가 더 많이 받았어요. 후불로 받았을 때. 선불로 받으면 9가마, 후불로 가면 10가마, 농사가 끝나고 받으면 11가마, 농사가 하기 전에 받으면 9가마. 근데 우리는 농사가 끝나고 해서 11가마를 해서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하니까, 예전에 그걸 받았을 때, 상속을 받았을 때는 빚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자가 당연히
다행히도 싼 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근데 운이 좋게도 그 몇 년 동안에 쌀값이 비교적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기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이자를 싸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상속을 받았는데 저기 뭐냐 이 한 필지가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당시에 저기 한 평에 예를 들어서 한 저기 3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냥 3만 원이면 그 당시에 1200면 3,600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 한 필지 1200평에 된 게 저기 시세가 3,600만 원인데 빚이 4천만 원인 거야.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그렇게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시면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 시세가 논 한 필지 시세가 3,600만 원인데 1200평짜리가 빚이 4천만 원이야. 그럼 400만 원 더 들어가는데 바빠이냐고. 상속 포기하는 게 훨씬 낫지. 근데 또 이제 이제 멀리 내다봤을 때는 또 그게 아니, 왜냐면 그때 이자를 아버지가 싼 이자를 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 필지에서 그 1200평짜리 예단에 3만 원짜리인 걸 알았는데 3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알기로는. 그때가 왜 그러냐면 IMF 때 97년도에 IMF가 터지잖아요. 그때 완전히 땅값이 똥값이 돼요. 그때 한 평에 그때 10,000원 밑으로도 떨어졌다는 소리도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시세를 모르는데 그냥 그런 걸 상관 않고 그냥 아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많이 떨어진다고 아예 잊어먹고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예전에 그 부동산 말 들어보니까 97년도에 그때 우리 동네 그 당시에 땅이 한 평에 1,000원 단위까지 10,000원 밑으로도 떨어졌어요. 1,000원 단위까지도 떨어졌었어요. 97년도 8년도 그때 모든 IMF 때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뭐 반의 반 토막이 다 났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기 이 한 필지가 예를 들어서 저기 한 3천만 원이야. 아니 3천만 원이 한 2,500만 원이야. 그 당시에 제가 받았을 때 3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이제 올라서 3만 원이 들어간 건데 이게 1,200평짜리 땅이 아마 2천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빚이 한 2천 몇백만 원이 돼. 한 필지로만 보는 게 한 필지만 받은 게 아니라 이게 몇 필지인가를 받았는데 제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거기까지는 이게 좀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제 이해하기 쉽게 한 필지로만 그냥 하겠습니다. 1,200평짜리가 한 필지, 한 필지가 1,200평짜리가 한 2천만 원 선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나중에 저기 한 10년, 96년도 지나고 2008년도에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2007년도부터 부동산 업자들이 전화를 막 거는 거야. 동네 이장님, 우리 이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친척들한테도 전화 오고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저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와. 왜 그게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 전화가 막 오는 거야. 땅 팔라고. 땅값이 얼마인데요? 하니까 저기 땅값이 요즘 한 5만 원, 6만 원 그 정도 간대. 요즘 시세가. 그만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러면 옛날에 내가 3만 원 알고서 나 땅값이 좀 올랐네. 그런가 보다. 근데 한 달에 그때 97년도에 한 달에 땅 팔러 한 달에 한 명꼴 왔던 것 같아. 97년도에. 최소한 부동산에서도 막 전화 오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또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어디 주인이시죠? 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 땅 주인입니다. 땅 좀 파세요. 땅 안 팔아요. 그랬다면서요. 그러더만 2008년도에 땅값이 그게 한 30만 원인가 25만 원에서 최고 우리 동네 거래가격이 30만 원 넘게까지도 이게 거래 한 평에. 그럼 한 필지가 1,200평이 30만 원이면 3억 6천이죠. 자 이제 왜 내가 부동산에 대한 차장사는 왜 이게 중고차 장사는 부동산에 비하면 껌값이라는 게 제가 그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게 피부로 뼈저리게 느껴요. 이게 완전 중고차 사람들 중고차 장사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에 비하면 중고차 장사는 그냥 껌 장사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우리 매매상에도 나중에 중고차 쪽으로 빠진 사람도 있는데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중고차 쪽으로 빠진 사람들의 이게
이게 부동산 쪽으로 빠진 사람들은 중고차 장사는 부동산에 비하면 껌 장사라고 껌값 장사라고 이거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중고차 장사하면 돈 겁나게 잘 버는 거네. 기본적으로 잘 벌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잘 버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능력이 있고 자본력이 있어야 잘 버는 거지 다 잘 버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소리 듣고 중고차 시장에 들어왔다가 그냥 저기 깡통 차고 나가는 사람들 겁나요. 그런 옛날에 그래가지고 내 중고차 장사에서 한 달에 많이 벌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세부조사 안 들어겠지. 나중에 이게 중고차 장사 따로 얘기했는데 한 달에 이제 제가 많이 벌 때 이제 저기 자본력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쌓이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버는데 500만 원씩 버는 게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 예, 그 당시에 제 앞으로 그 당시에 있던 게 아마 지금의 한 2,000평, 3,000평, 4,000평, 한 6,000평인가 5,000 몇백 평인가 제 앞으로 그때 있던 명의로 있던 게 한 5,000평인가 6,000평인가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걸 다 형제들한테 나눠주고 정산을 다시 해가지고 다 이제 저기 나눠주고. 왜냐면 처음 상속받을 때 거의 대부분 다 내 앞으로 다 해놨었거든요 그때 누나가. 근데 나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나중에 했는데 그 당시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6,000평 정도를 상속을 받았어요. 6,000평 곱하기 30만 하면 계산이 나오죠. 그 당시에 그 6,000평을 상속을 받았을 때 6,000평을 상속을 받았을 때 빚이 더 많았어. 거의 다 이제 앞으로 나중에 다시 이제 땅값 올라가지고 내가 다시 진짜 이걸 다 증여를 다시 형제들한테 해줬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얼마 없어요. 그 당시에는 하여튼 6,000평 정도를 내가 상속받았었는데 이제 나는 이걸 잊어먹고 산 거야. 매해마다 이게 저기 월세 나오듯이 1년마다 도지세가 나오면 그걸로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을 했는데 그때 이자를 거의 한 70%인가를 2008년도에 보니까 내가 96년도에 그 상속 받으니까 12년이 지났잖아요. 2008년도 12년 지나고 딱 보니까 거의 저기 원금을 거의 70% 정도로 상환을 했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거의 그렇게 했더라고 그냥.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 돈은 그때 이제 70% 30%는 내 돈으로 이제 중고차 장사하면서 한 걸로 그걸 상환을 해버린 거고 그 70%를 12년 또 상환할 때 제 돈 들어간 게 없이 그때 이자하고 원금 상환을 저기 임대료로 해서 그거를 계속 상환을 했는데 70%를 12년 만에 원금을 이자까지 내면서 원금을 다 상환을 해버린 거야. 내 돈도 한도 안 들어가고 이게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공부해서 뭐 한 게 아니라 얼떨결에 그 상황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끌려갔는데 여기 상속 받는 게 자산보다도 빚이 더 많은데 그냥 그걸 끌어안고 상속을 받았는데 이게 저건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거 자산을 부동산을 해가지고 이자를 싸게 해서 이렇게 임대료로 갚아가면 한 10몇 년만 그냥 이렇게 부으면 내 자산이 되네. 원금하고 이게 이제 딱 그때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땅값이 이게 기본적 인플레이만큼은 올라 얘가 최하 인플레이만큼 오르고 그 땅이라는 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IMF 때 한 평당 10,000원도 안 되던 땅이 97년도 8년도죠. 2008년도에 그 당시에 여기가 새만금 우리가 이게 회원이거든요. 거기가 회원 쪽 땅인데 군산시 회원면 쪽 땅인데 이쪽 땅들이 그 당시에 30만 원까지 올라요. 한 평에. 그러면 6,000평 곱하기 30만 원이면 18억. 제가 이제 중고차 장사 이제 이게 벌어가지고 쎄 빠지게 1억 모는데 쎄가 빠지게 걸렸는데 이거 보니까 난 아무것도 뭐 노동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얼떨결에 상속 받고 그냥 임대료로 그냥 원금하고 이자만 낸 것 뿐인데 이게 70%까지 다 상환이 돼버린 거야 원금이. 그리고 예전에 그게 뭐냐
예전에 뭐 저기 3만 원도 저기 만 원까지 밑으로까지 떨어졌던 땅값이 30만 원까지 오른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이제 그때 그 사건으로 해서 제가 사람이 부동산을 공부해야 하는구나. 우리 대한민국 역시 부동산이구나.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고 이제 중고차 장사에 이쪽 하면 부동산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런 분들의 이제 노하우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얘기를 전수를 많이 받아서 제가 이제 이게 나름대로 많이 해요. 이제 그 뒤로 제가 김제에다가 우리 매형 공업사 옆에 땅 살 때 그때 잠깐 샀다가 수익 조금 내고 그냥 나중에 다시 팔긴 했는데 원래 내 거자에다가 김제로 내려와서 매매 상사를 차려고 매매 상사가 한 저기 그 사무실하고 그 저기 그 단층 1층 사무실 한 15평짜리 사무실 존식 건물 내가지고 평당 한 저기 45만 원에 우리 매형이 져줬거든요. 사무실 줬는데 평당 45만 원에 졌어요. 그리고 그때 한 200평 정도 대지로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저기 차 주차 해놓고 거기서 중고차 장사 나중에 이게 시골로 내서 중고차 장사 여기서 해야겠다고 저기 사놓은 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몸도 아프고 계획도 많이 변경이 돼서 거기 땅이 이제 필요가 없어서 그 누나한테 약간 조금 수익 남기고 그냥 저기 팔았던 걸로 기억나요. 월세 월세에도 받았어요. 월세가 매달 30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계산해 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이제 월세를 받고 그걸 중도 이게 이자하고 이걸 하니까 인플레이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수익이 이게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결론도 수익을 냈죠. 근데 요거밖에 저는 저기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이런 걸 제가 뭐 2012년도부터는 아파서 그때는 적었는데 2016년도부터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구도나 이런 저기 역사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 같은 거 할 때 그 지역의 시장 조사도 이제 같이 저는 하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깊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저의 제가 보는 눈의 관점이 틀려요. 일반 부동산 업자들이 보는 관점하고요. 일반 부동산 업자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그게 이게 좀 현장감이 있는 사람들의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가 보통 서울 촌놈이라 말이 하는데 왜 서울 촌놈이면 서울 사람들이 지방 땅 보러 오잖아요.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떡다방이나 기획부동산이나 지방 부동산 업자들한테 눈탱이를 겁나게 많이 맞아. 사기를 좀 많이 당해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현재 부동산이 현지인 부동산 시세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끼고 하잖아요. 그 지방 부동산 시세 가격이 또 따로 있고요. 그럼 서울 부동산 업자를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기획부동산. 이런 업자를 끼잖아요. 이 사람들의 시세가 따로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똑같은 이게 눈에 보이는 저 땅이야. 저게 보이는 저 땅을 팔아. 그럼 현지인들한테 샀을 때 땅 시세값이 틀리고 이 똑같은 땅인데 그 지방에 있는 그 부동산 그 업자한테 샀을 때 가격이 또 틀리고요. 시세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게 부동산 업자들이 있어요. 기획부동산. 이 똑같은 땅인데 걔한테 샀을 때 틀려요. 참고적으로 최고 이게 알찌게 실속 있게 사는 거는 현지인들한테 직접 사는 게 최고 이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싸게. 근데 이제 그게 힘들죠. 자기가 원하는 땅도 쉽게 사기도 힘들고. 이제 두 번째가 어디 가면 첫 번째가 현지인들한테 직접 사는 게 최고 알지고 이게 정확하게 사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보면 지방 부동산. 이 양반은 조금 마진을 넣어. 그 서울 사람들 오면 약간 누탱이를 조금을 쳐 그냥. 이거는 부동산 업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천차만별이에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게 무서워요. 이제 이 기획부동산, 서울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있어요. 어디 좋은 땅 있다요 하면서 어디 한 평에 한 50만 원밖에 안 가요. 한번 사세요. 뭐 50만 원이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런 애 있어요. 그러면 현지인 가격이 이제 기획부동산 값이 50만이면 현지인 값은 5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지인 저기 시세는 5만 원도 안 되는 땅이야. 자, 이해가 되나요? 자, 현지인들한테 직접 사면 이 땅을 많이 이 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땅이었는데 현지인한테 사면 5만 원짜리야 평당. 이 땅이. 약간 저기 이게 맹지구 안에 있으면 그게 골 때리는 땅들이 있어요. 맹지구 그런 데면 겁나 싸. 길이 없는 땅들은 그럼 겁나게 싸. 근데 서울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근데 그런 땅 갖다가 막 겁나 싼데 그런 땅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현지인들 살면 5만 원짜리 땅인데 지방 부동산 업자한테 사면 이제 6만 원, 7만 원, 8만 원. 보통 7만 원, 8만 원, 평당 2, 3만 원 정도 이제 마진을 넣어요. 이게 이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업자마다 틀려. 이제 업자를 어떻게 구워 삼느냐에 해서 수수료를 많이 챙겨주면서 그냥 원가에 저기 현지인 시세 가격이 올 수도 있고, 원래 이게 시세가 5만 원짜리인데 저기 땅값이 한 평당 5만 원짜리인데 한 4만 원에 깎아. 부동산 업자가. 그리고 한 5만 원에 팔기도 하고 이제 저기 마진을 자기 부동산 업자의 자기 그 영업 스타일 다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보니까 중고차하고 똑같아 그냥. 이게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 중고차 매매상 오면 똑같아요. 이 차에다가 마진을 넣고 이 가격을 내가 결정을 해버려 그냥. 부동산도 똑같더라고. 부동산하고 중고차하고 똑같아 이게. 이게 보니까 이게 일반 사람도 그 이해를 못하는데 나는 중고차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바로 돼 그냥. 아 이거 부동산이나 중고차나 이게 하는 게 똑같아. 그냥 저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똑같구나. 이해가 바로 되더라고. 예를 들면 지방에 오면 이게 현지인들 가면 5만 원짜리야. 그래서 현지인 시세나 현지인하고 친해야 돼요. 그쪽에 저기 부동산을 이렇게 매입을 하려면. 안 그러면 눈탱이 맞아. 제가 예전에 제가 김제 땅을 샀는데 그 옆에 땅을 서울 사람이 샀는데 이 사람이 땅을 살 때 와가지고 땅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명의 이전까지 다 끝난 다음에 땅을 보러 온 거야. 근데 이게 지도상으로만 보니까 큰 길 옆에 이게 논이 그것도 한 1000평 정도, 1200, 한 필지 정도 된 게 같아. 1200평. 저 평짜리 서울 양반이 샀는데 이 양반이 골 때려. 또 비싸게 샀던 것 같아. 약간 마이는 눈탱이 안 맞았는데 조금 비싸게 샀어 내가 봐도. 근데 이게 저기 길보다도 사람 키높이에 거의 한 3m? 3m 높이가 밑으로 꺼진 땅이야. 그럼 나중에 그 땅을 이걸 저기 일반 저기 건물을 세우거나 뭐 하려면 매립을 해야 돼. 3m를.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야. 매립비가 더 들어. 근데 이 양반은 그것도 모르고 온 거야. 지도상으로만 보고. 이런 경우도 생겨. 저는 되도록이면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요. 뭐다 이렇게 하냐. 왜냐면 부동산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부동산을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잘 아는 품목 익숙한 것부터 하게. 그러면 부동산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아파트부터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이제 고수가 상가라고 하는데 최고의 고수는 이게 땅이에요 그냥. 이제 저건데.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냐면, 근데 땅을 이게 잘못됐잖아요. 잘 팔리지 않는 게 땅이에요. 나중에 처분도 못한 게 땅이고. 그리고 눈탱이 사기당하기 좋은 게 또 땅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 거기가 새만금, 군산하고 새만금 우리가 중간주에서 군산 새만금 배후도시로 그 예정지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평당 3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 평당 30만 원에 사고 들어온 사람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 평당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2010 몇 년도인가 2010 몇 년도에 그게 취소가 되면서 그 현지인 가격으로 그때 평당 5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최고 30만 원까지 갔던 우리 동네 30만 원까지 갔던 게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누군가 그때 30만 원에 다 사고 들어온 사람들은 누굴까? 다 서울 사람들이에요. 지방 사람들은 30만 원 오르면 겁나서 못 사. 저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엊그저께만 해도 평당 몇만 원밖에 안 단 땅이 갑자기 30만 원까지 올랐다니까.
그러면 서울 30만 오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외지인 뭐냐 다 서울 사람들이야. 그럼 서울 사람들이 30만 원에 주고 이걸 이제 들어온 거야. 여기 뭐 새상금 도시 모으면 저거 막 들어온 거야. 근데 30만 원 들어왔는데 자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는 이래서 이제 땅을 함부로 이걸 이게 사기를 많이 당하고 손해를 많이 봐요. 땅이. 이게 주식으로 따지자면 이게 IT주 바이오주하고 좀 비슷해 땅이. 그래가지고 30만 원까지 올랐다가 이게 어떻게 됐냐 그 당시 우리 동네 땅에 이게 한 몇 년 있다가 2010 몇 년도에 시세를 알아보니까 현진 동네 시세 알아보니까 저기 이장님 그러더라고 평당 5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어요. 저도 많이 아쉽죠. 30만 원대 팔걸. 나도 이제 그 생각을 했지. 평당 5만 원까지 떨어져요. 30만 원 던 게. 그러면 그때 30만 원에 올랐을 때 사들인 게 누구야? 다 서울 사람들이야. 그럼 나중에 서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다시 팔아. 얼마에? 5만 원에도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로 있어요. 6분의 1토막 내고. 그래서 서울 촌놈이라는 소리 들어. 그래서 땅을 투자하는 거는 이거 진짜 아무나 투자하는 게 아니더라. 이게 땅은 너무 말 듣고 추천해서 듣잖아요. 사기 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을 들은 거예요. 2007년도에 막 여기서 증조가 저도 이제 알아봤어요. 2007년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땅이 5만 원까지 떨어져요. 지금은 얼마냐고요? 뭐 저기 10만 원은 안 됩니다. 그죠?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봤던 게 10만 원 몇만 원입니다 아직도.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동네 바로 옆 동네 쪽 옆으로 우리 동네 근처로 해가지고 철탑이 지나가요. 철탑이 뭐냐면 큰 전선 막 고압 전선 이렇게 철탑 이게 세문해가지고 에펠탑 비슷하게 큰 철탑으로 전선 까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게 지나가면 주변 저기 땅값이 똥값이 돼요. 왜냐 고압 전류가 흐르면 사람한테도 안 좋고 그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지역 일대는 개발 자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땅값이 똥값이 돼요. 철탑값이 이제 깔리면서.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부동산 값이 이제 그랬던 경우가 나요. 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부동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몇만 원짜리 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이제 기획부동산에 장난한 땅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봐도 산이야. 이게 산에 길도 없어. 이게 뭐냐 이게 니아까도 들어갈 수 없는 길도 없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산을 갖다가 춘천 쪽에도 그런 땅들이 좀 있어요. 기획부동산 애들이 멀쩡한 산을 갖다가 이게 헐값에 딱 보니까 저 땅이면 한 평당 그 당시에 몇천 원 주고 사가지고 한 50만 원, 70만 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팔아먹고. 그러면 이게 지적도를 쭉 빼보면 이게 다 딱 보면 산이야. 그럼 산이면 누가 봐도 임야로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데 임야가 이렇게 길이 있고 이게 한 200평에서 100평 단위로 다 쪼개져 있는 거야. 이거 기획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진 잘 아시는 식당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기는 혹시 저 산 주인이 누구냐고. 말도 말라고. 옛날 기획부동산 해가지고 사람들 사기당해가지고 면사무소 와서 막 울고불고 난리였다고. 이게 현지인들이 봤을 때 그 정도면 만 원도 안 되는 땅이에요. 딱 보면 현지인들이 봤을 때. 근데 서울 촌놈이라 그러죠. 서울 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걸 한 평당 한 보통 70에서 80에 사. 기획부동산이 쪼개는 거다. 산이야 그냥. 뭐 이게 정리도 와서 그냥 산이야. 근데 이게 서류상으로 쪼개 놓고 이거 팔아 먹은 거야. 기획부동산 애들이. 내가 촌사람이 보면 딱 이게 가오가 나와요. 저 땅값은 평당 만 원이나 나올까 말까 땅이란 게 딱 사이즈가 나와.
이게 맹지고 이게 산이야 그냥 저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땅이야. 농사도 못 쳐먹는 땅이야. 그러면 평당 만 원도 안 나올 땅을 갖다가 만 원도 안 나오는 땅을 갖다가 이거 갖다 막 70, 80만 원씩에 기획부동산에 쪼개가지고 팔아먹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땅 같은 거를 이게 너무 자기가 직접 뛰어야 돼. 이게 하면 이게 제 눈에는 보여요. 왜 저는 농사를 예전에 졌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게 이게 촌 땅이 비싸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서울 가가지고 한